리얼리티 트랜서핑 제49장 가능태 흐름 예감, 직관, 예언, 새로운 발견, 그리고 예술의 걸작.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발명하고 창조해내는 그것은 과연 인간의 마음일까? 가능태 흐름은 마음에게 호사로운 선물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징조란 것은 또 무엇일까? 그것은 왜 맞아떨어질까? 흐름을 타면 세상이 당신을 마중 나온다. 정보장 가능태 공간은 하나의 정보장 또는 에너지 매트릭스, 곧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매트릭스의 특정 섹터에 동조된 에너지가 이 섹터를 조명할 때 이 모델은 물질의 형태를 취하며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일어난다. 물질화되기 전의 형태로 있을 때에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말을 바꿔 우리는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은 가능태 공간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정보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보장이 바로 예감, 직관, 예견, 예언, 새로운 발견, 그리고 예술의 걸작이 나오는 곳이다. 정보는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외부 데이터에 대한 해석으로서 바깥 세상으로부터 들어가거나 혹은 직관의 차원에서 잠재의식을 통해 들어간다. 정보장에 기록된 데이터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모든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정보다. 사실이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 그것은 해석, 곧 지식으로 바뀐다. 모든 생명체는 사실을 자신의 해석을 통해 인지한다. 병아리는 인간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한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사물을 저마다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이란 정도는 다를지언정 진실의 왜곡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장의 데이터는 복잡한 에너지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에너지체에는 물질로 하여금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잠재의식, 즉 영혼이 정보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의식, 즉 마음이 그것을 소리나 상징으로 번역한다. 이것이 새로운 것, 즉 음악,
미술작품 등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거나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창조되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방식이다. 또한 직관적 지식과 예감이 일어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모두가 당신에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음은 혼자서는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서 단지 정보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란 말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마음은 친숙한 대상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논리를 구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마음은 낡은 벽돌로 새 집을 지어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낡은 것을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즉 전혀 새로운 것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과학의 근본적 발견들은 논리적 추론의 소산이 아니라 난데없이 떠오르는 지식처럼 번뜩이는 영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위대한 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음악은 그저 음표들을 끌어모아 작곡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미술에서도 걸작은 노련한 기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부터 탄생되어 나오는 것이다. 특별한 기법에 통달한 사람이 그린 미술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걸작이 되지는 않는다. 뛰어난 기법의 한계 너머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걸작이 되는 것이다. 영혼을 울리는 시는 운율을 잘 짜맞추어 나온 결과가 아니다. 그 또한 같은 곳, 즉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온다. 영감과 영적 각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술은 이성과는 무관하다. 이성은 나중에야 그런 유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이성은 오래된 걸작을 모방하여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걸작은 창작할 수 없다. 이성은 잠재의식이 정보장으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음율, 그림, 시, 공식, 도표 등의 상징적 해석으로서 포장한다. 우리는 아직 잠재의식이 어떻게 정보장에 접근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하나의 예는 투시력이다. 이것은 이전에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 혹은 유간의 한계 너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지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그런 현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래서 그것을 초자연적 현상이라 부른다. 기초과학의 펜듈럼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 현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저 배척해 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정보장 속의 사건들을 마치 물질 세계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선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실현되어 있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에다 자신을 동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실종된 사람의 섹터에 동조하려면 투시 능력자는 그의 사진을 보거나 그의 소지품을 만져봐야 한다. 때로는 경찰도 이런 투시가의 능력을 활용한다. 누구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일어난다. 이런 실수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 원인은 투시가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현되지 않을 섹터에 동조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섹터들은 서로 간의 상대적 거리에 따라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한다. 투시 능력자가 실수를 하는 둘째 원인은 데이터의 해석에 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예언가와 선지자들은 미래의 낯설고 기이한 광경들을 볼 때 자신의 지식 수준에서 유추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해냈다. 예언들이 때로 정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트랜서핑은 우주의 법칙을 자신에게 이롭도록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모델임을 명심하라. 트랜서핑은 우주의 구조를 기술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문제의 답이 묻혀 있다 라고 새겨놓은 기념비도 아니다. 알다시피 진리는 언제나 지척의 어딘가에 있다. 인간이 마음으로써 새로운 무엇을 합성해낼 수 있다는 생각도 역시 하나의 사고 방식일 뿐이다. 단지 우리가 이런 모델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잘 맞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익숙한 삶의 도식도 트랜서핑 모델만큼이나 증명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세상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건 저런 식으로 일어나건 그것은 원리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능태 공간의 정보들이 다양한 암시, 심상, 깨달음, 징조 등의 형태로 어떻게든 우리의 귀에 도달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